자, 그럼 또 연결해서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정육면체가 있고요. 큐브가 하나 있고 이 녀석에서부터 이제 한 번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큐브를 그리기 위해서는 점이 8개가 필요하고요. 벌텍스 개수 8개, 그래서 P0부터 P7까지 포인트라고 제가 정의했고요.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은 총 몇 개가 있는가? 이 폴리곤은 다각형은 총 정육면체니까 6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많은 그래픽에서는 삼각형을 가장 기본적인 폴리곤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폴리곤이 결국은 삼각형만 있으면, 삼각형 2개가 있으면 사각형도 표현할 수 있고, 삼각형 5개가 있으면 오각형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폴리곤들을 항상 삼각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삼각형이 2개가 이렇게 접혀져 있으면, 그러니까 사각형의 경우 이게 가운데 2개로, 삼각형 2개로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살짝 접혀 있는 모양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 사각형은 가장 기본적인 그 폴리곤으로 잘 안 쓰고요. 보통은 삼각형들을 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경우는 총 12개, 0에서부터 11번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난번 예제에서 약간 경험을 하셨겠지만, P0부터 P7은 좌표이기 때문에 좌표들을 8개를 표현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0부터 폴리곤 11번까지는 0번, 1번, 2번 벌텍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정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실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0번 벌텍스, 1번 벌텍스, 2번 벌텍스가 바로 폴리곤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 3개가 바로 이 녀석을 뜻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곤 1번의 경우에는 0번, 2번, 3번, 그래서 0번, 2번, 3번, 그래서 000, 101, 001을 3개를 연결해서 그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정수로 번호를 표현하는 것들을 인덱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꽂이 보면은 책꽂이의 그 목차, 인덱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레이블 붙여놓고서는 찾기 편하게 만든 것처럼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들 전부 다 인덱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가 있고 벌텍스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012, 첫 번째 012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넘버링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뒤에서도 이제 지오메트리 편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점은 순서를 좀 마음대로 하더라도 8개 순서 좀 바꿔도 되겠습니다만, 이쪽 인덱스를 만드는 폴리곤 인덱스 012, 023 이 부분은 처음부터 방향을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뜨기 하듯이 여기 보시면 7번, 6번, 3번을 연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연결하는 7번, 6번, 3번이 어디 있을까요? 736, 736 안 보이냐? 이 안에 안 보이네? 뭐가 틀렸는데? 예를 들면 612는 있죠. 621 있고요. 736이 안 보여요. 뭐 잘못됐는데? 736으로 연결을 안 했고, 제가 이 부분을 732, 762로 연결을 했습니다. 732, 726 여기에 있는 녀석이겠죠. 이걸 연결을 할 때 실뜨기 하듯이 실로 이렇게 꿰매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방향을 딱 한 가지, 바깥쪽에서 봤을 때 한 가지 방향으로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7번, 3번, 2번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했죠. 반시계 방향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7번, 6번, 2번도 있는데 7, 2, 6, 7번, 2번, 6번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있을 텐데 딱 한 가지만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반시계 방향을 많이 쓰는데, 바깥쪽에서 봤을 때요. 예를 들면 4번, 7번, 6번, 5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녀석이겠네요. 4번, 7번, 6번. 4번 연결하고 7번, 6번하고 6번 연결했기 때문에 얘는 반시계 방향이 맞겠죠. 그 다음에 465도 4번 연결하고 6번 연결하고 5번 연결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부 다 방향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잘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방향을 반시계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많은 경우에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대부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실뜨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4번, 7번, 6번, 4번, 6번, 5번. 뭐 예를 들면 6번, 2번, 1번, 6번, 2번, 1번, 6번, 1번, 5번. 방향이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야 이제 한꺼번에 루프를 써서 우리가 프로그램 짜기가 편해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000, 100, 101, 01, 2번, 01, 2번 인덱스가 있고요. P조로 P1, P2가 있으면 우리가 0번, 1번, 2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는 지금 시계 방향을 맞춰놨나요? 이걸 이쪽 면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0번, 1번, 2번, 3번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 방향에서 밑에서 보고 있다고 치면 이렇게 보일 텐데 0번, 1번, 2번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해놓은 상태네요. 그 다음에 0, 2번, 3번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먼저 하나를 첫 번째 걸 무조건 뽑아서 P0로, 그 다음 두 번째 거 뽑아서 P1, 세 번째 거 P2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P0에서 P1을 빼서 방향 벡터 하나를 찾고요. P1에서 P2 빼기 P1을 해서 방향 벡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이제 두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에 크로스 연산을 하게 되면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노멀 벡터가 이 면 세 개에 대해서 다 P0나 P1이나 P2나 세 개가 다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면 전체의 노멀 벡터를 구하고 나면 P1 부분의 노멀 벡터, P0의 P2의 노멀 벡터 이 세 개는 다 같은 것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멀 벡터를 크로스 연산을 써서 구해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는 제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기능을 C++의 오퍼레이터 더하기 빼기 만들었던 기억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곱하기로 써서 A하고 B를 곱하게 되면 이 염산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A라는 벡터와 곱하기 B, 정확하게 수식에서는 에스테리크로 표현될 겁니다. 우리가 곱하기 표시할 때 모든 언어가 요 기호를 쓰잖아요. 에스테리크 별표고요. 요거를 만나게 되면 자, A 입장에서 B가 인자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치 A의 오퍼레이터 곱하기 1대 벡터 B가 인자로 들어왔구나. 이 코드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의 안에 있는 녀석 XYZ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AY를 이 자신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첨자가 안 붙어서 그냥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Z니까 B 지금 들어오면 U의 Z값 이렇게 곱해졌죠. 요게 요 코드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AZ하고 BY가 들어가야 돼서 AZ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란 Z, 그 다음에 BY 입력이 U기 때문에 UY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리턴 해주면은 크로스 프로덕트가 곱하기 연산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오퍼레이터가 여기에 플로트가 들어오면은 실수가 들어오면은 뭔가 3배, 4배 이런 실수 배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들어올 때 벡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크로스 연산을 4배에서 수행하는 형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소개해드렸던 6번 예제에서 F하고 S라는 벡터가 있는데 별표 곱하기로 표현하면은 이 코드가 동작을 하면서 결과값은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는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벡터로 CD가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숙제는 방향이 뭔가가 서로 다르게 될 텐데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보시고 숙제 발표하실 때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번 숙제가 바로 음면 제거가 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21번을 보시면은요. UWND의 21번 히든 서피스 있고요.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음면 제거가 돼서 나타납니다. 훨씬 보기가 좋죠? 뒷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녀석이 정말로 어떻게 생겨 있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1번을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한번 해본 거고요. 21번에서는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이쪽 축이 X축, 이쪽 축이 Y축이에요. 그리고 화면 방향이 Z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여기에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알까지 벡터도 구해야 되겠고 노멀 벡터도 구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뭐 눈과 원점 이런 관계는 나중에 이제 써볼 거고요. 여기에서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무언가 폴리곤들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향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폴리곤은 총 몇 개요? 12개가 있을 겁니다. 2개, 10개, 2개가 있고 그 폴리곤 12개에 대해서 전부 다 연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빼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빼기 두 번째 거를 해서 얘네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n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n 벡터하고 우리 눈하고의 방향을 맞는지 내적 도트 프로덕트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Z축 끝단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적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먼저 계산할 수 있겠죠. NZ가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여기 노멀 벡터는 요소가 NX, NY, NZ일 텐데 이쪽은 X 방향을 향하고 있겠고요. 이쪽 위쪽은 Y 방향을 향하고 있겠고 옆면은 마이너스 X축을 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 얘네들이 그 중에 NX, NY, NZ 중에 마지막 요소가 조금이라도 Z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NX, NY는 보지 않고 NZ 값만 양수이면 뭐 X, Y가 어느 쪽을 향했든 간에 Z 방향 성분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뭔가 Z 방향이 이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Z 성분만 보고 NX나 NY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NX고 이게 NY일 텐데 NX, NY가 합쳐진 거는 XY 방향일 뿐이고 Z 값이 어느 쪽을 향하는가, 뒤인가, 앞인가를 보시면 되겠죠. NZ 방향이 양수인 것만 앞쪽에 보이기 때문에 NZ가 양수일 때는 그림을 그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패스 하는 형태로 코드를 짰습니다. 21번 코드 안쪽에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WND 쪽 가서 보시면 되겠고 폰트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UWND에는 이미 이 오브젝트 형태로 해서 다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드로우 쪽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글자가 너무 커서 좀 줄일게요. 자, 이 U 오브젝트 안에 드로우 함수가 있고요. 일단 자기 자신 벌텍스 원래 갖고 있었던 거 큐브 형태죠. 사이즈가 1인 거 H 매트릭스로 곱해서 트랜스폼 로테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랜스폼 했고요. 템프에다가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템프에 방금 전에 했던 거죠. 2102 3202 인덱스 정보를 이용해서 1번, 2번, 6번, 2번 얘네들끼리 서로 빼서 전부 다 노멀 벡터를 구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벡터 2개를 빼고 벡터 2개를 빼서 크로스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이라는 값들이 전부 다 12개가 0번에서부터 11번까지 12개가 저장이 됐어요. 얘들이 이제 노멀 벡터들이죠. 그 노멀 벡터에 노멀 벡터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템프는 벌텍스에 변환을 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카메라 안에 P 매트릭스,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하고 곱하는 부분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설명은 이따가 드리겠고요. 얘를 3차원인데 2차원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멀 벡터의 Z 값이 0보다 큰 거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역할만 수행을 하면 화면에 12개 중에 Z값이 여러분들 눈 방향을 향하는 것들만 폴리곤들을 그려줍니다.
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카메라라는 개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안쪽에 유캠이라는 녀석에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 똑같이 가져왔고요. 에스펙트 레이쇼는 이제 더 이상 디스플레이 모니터 사이즈 고려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P 매트릭스 완성이 되어 있고, 스케일 매트릭스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하고 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화면이 640 320이라 제가 640 가로에 맞춰서 절반인 320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 가로 방향이 이쪽은 1, 이쪽은 마이너스 1인데 320배 해주면 플러스 320, 마이너스 320이니까 64공개인 화면에 꽉 차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 값까지 넣어줬고요. 프로젝션은 여러분들 배우신 내용 그대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P 매트릭스 곱하고 Z로, 중요한 거, 연산이 끝나고 나서 Z로 나눠주고 S 스케일 값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2D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방금 전에 보셨던 결과물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해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뒷면은 N, 노멀 벡터의 Z 값이 음수인 것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양수인 것들만 그림을 그리니까 앞부분에 사각형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기 좋죠? 이 히든 서피스 리무벌은 그림 그리기 용도가 아니라 나중에 뎁스 방향, 깊이 방향의 정렬 과정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예제는 지금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Z방향 쪽만 향하고 있다면, Z방향을 향하고 있는 건 뭐예요? NZ 값이 양수란 얘기가 되겠죠. Z방향하고 반대인 것은 뭐예요? NZ 값이 음수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카메라 워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워크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오브젝트는 이제 가만히 있고 카메라가 돌아다니면 장면들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물체를.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을까 말까 힘든데 그냥 쭉 달려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21번 예제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더니 뒤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프로젝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제 조금씩 뭔가 자료 구조들이 클래스화에 맞도록 구조들을 조금씩 갖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구조가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를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제 데이터를 먼저 보시면요. 맨 처음에 벌텍스가 있을 거예요. 오브젝트가. 이 오브젝트 안에는 벌텍스 정보가 있고 버리시즈가 있고 얘네들은 뭐 000, 001, 100 이런 데이터가 있죠. 얘네가 오브젝트 트랜스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잘 코드를 보시면은 트랜슬레이션 한 게 살짝 있죠. 왜냐하면 이 오브젝트가 눈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로 일단 좀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이 바뀐 좌표계의 뉴 코디네이트 위에서 로테이션 하는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코드들이 오브젝트 트랜스폼 H이고 H하고 벌텍스하고 곱해져서 템포러리에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두 가지 형태의 코드들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템포러리를 가지고 얘는 1차 오브젝트가 트랜스폼이 된 거고 프로젝션을 합니다. 카메라 안에 프로젝션 매트릭스, 이 안에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하고 스케일링이 같이 있어서 그걸 처리한 다음에 다시 템포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템포러리인 상태에서 노멀 벡터를 구합니다. 그래서 템포 쭉 노멀 벡터 12개를 구한 다음에 그 노멀 벡터가 Z값이 0보다 크냐 작냐를 토대로 해서 그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코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코드가 그려지는 거고요. 중간에 데이터가 하나는 노멀 구하는 데 쓰이고 하나는 프로젝션 되는, 그래서 프로젝션 되면 템포에 저장되어 있고 이 템포는 변환한 다음에는 노멀 벡터 구에서 노멀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여기 파란색으로 된 녀석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으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는 파란색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 거는 노멀 벡터 빨간색, 그 다음에 변환이 되고 난 템포러리, 그래서 빨간색 두 개만 그림을 그릴 때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서 보시면은 1차 변환한 다음에 템포러리 파란색이 노멀 벡터 빨간색으로 변화되고 있는 장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잘못하시면은 프로젝션하고 노멀 벡터 구하는 거 순서가 틀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프로젝션 한 다음에 노멀을 구할까요? 노멀을 구한 다음에 프로젝션을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노멀을 구해야 됩니다. 노멀부터 구하게 되면, 노멀은 프로젝션이 되기 전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카메라가 움직여 다니면은 노멀부터 먼저 구하게 되면, 노멀은 그냥 원래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원래 있던 그 위치. 얘에 대한 노멀 벡터를 구하는 건데,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면 얘를 제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니까 이렇게 비틀린 상태에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정위치에서만 계속 노멀부터 먼저 구하면 그냥 정위치에 있는 데이터에서 노멀을 구하는 건데,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노멀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런 장면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사실은 프로젝션 한 다음에 노멀을 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머리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제 맞춰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냥 노멀부터 먼저 구해놓으면 얘는 원래 있던 위치에 이렇게 있던 녀석의 노멀을 구한 거죠. 근데 우리 카메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쪽에서 봤을 때 앞면, 이쪽에서 봤을 때 앞면을 구해야 되니까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노멀을 구해야 원하는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일들을 하는 건데요. 이제 앞서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22번 예제부터는 본격적인 카메라 프레임들이 카메라에 변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그림이 있었다면 이 위에 물체가 원점에 붙어 있고요. 얘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할 때 H 매트릭스,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스케일링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카메라가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여 다니니까 카메라의 좌표, 카메라의 회전, 카메라도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연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거 벌텍스에다가 H 곱해줬겠고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로 곧바로 넘어왔었는데 이 사이에 한 번의 변환이 더 있어요. 우리 눈에서 본 눈에 해당하는 눈과 관련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이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스케일링에서 SPHC, C는 카메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TR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하고 H가 곱해져서 이 두 개가 곱해져서 카메라 처리를 하고 난 거를 HC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은 계속해서 좌표 변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빨리빨리 쫓아오셔야 됩니다. 이게 한 1, 2주만 수업을 안 들으면은 이 내용들이 이미 저기 어느 선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쫓아오셔야 되고, 이게 모든 단계를 쭉 쫓아가야 마지막에 뭔가 의미 있는 결론들이 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과정들을 스킵하고서 그냥 휙 넘어가면은 뒤에가 하나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들 확인들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뭐 이해되실 거예요. 얘가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데 카메라가 이제 뱅글뱅글 도니까, 원래는 카메라가 이 부분 Z축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이 녀석을 뒤, 앞, 뒤, 좌우로 움직이는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카메라가 어느 축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원래 우리 예전에는 눈알이 Z축 위에 있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Z축에 원래는 이 그림을 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전까지 보셨던 카메라 워크 이전의 예제들은 물체를 여기다 고정을 해놓고 Z축에 여기에 눈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하게 이렇게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약간의 꼼수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에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물체를 이 뒤로 보내고요. 트랜슬레이션 하고요. 눈알을 원점에다 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이걸 보는데 아 내가 멀리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하고 똑같이 느끼신 걸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로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고 눈알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눈알이 원점에 있고 물체가 여기 있는 것과 물체는 원점에 있고 눈알이 뒤에 있는 거 그러면 눈알이 뒤쪽에 있는 예제들이 바로 이제부터의 카메라 워크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눈알이 이만큼 트랜슬레이션 되어 있는 형태대로 TR의 T 부분이 동작을 하면서 물체는 이제 가만히 있고 카메라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들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다 붙임을 보면요. 실제로 이 여태까지 하셨던 거는 H를 트랜슬레이션을 써서 물체를 멀리 보냈었고요. 네, 바로 이 부분. 그리고서 로테이션을 제자리에서 했었던 거고 그걸 대신해서 이제 TR하고 물체가 도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HC는 이게 더 정확하게 쓰면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이거 바꿔놓겠습니다. 아, 제가 설명을 여태까지 좀 이상하게 했네요. 미안합니다. HV는 합쳐가지고 V''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썼네. 이렇게 V''이 됐고요. TR을 합쳐서 HC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카메라의 이동과 로테이션에 대한 거. 아까 제가 TR하고 H하고 합친 걸 HC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잘못 봤어요. 미안해요. HV가 V', TR이 HC. 그러면 이제부터 카메라 객체 U캠은 뭘 갖겠습니까? 바로 이 HC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 레벨에서 이 녀석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겠습니다. HC는 TR이라고 했고 HC 카메라 객체 안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프로젝션은 어떻게 바뀌는가? 아까는 이것만 있었죠. 데이터가 U 벡터가 들어오면 템포럴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Z 성분을 뽑은 다음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하고 Z로 다시 나누고 스케일 값 넣어서 프로젝션을 완료했죠. 근데 이제 T 벡터가 들어오면 여기서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유캠이 가지고 있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바로 이 부분이죠. 로테이션하고 결과 나온 걸 다시 트랜슬레이션에 넣어서 이렇게 해주죠. 지금 보시면은 원래 TR, V' 이렇게 곱해졌잖아요. 아, 그 다음 P고 여기다 쓰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 먼저 로테이션 처리했고 트랜슬레이션 이동하고 마지막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그리고 스케일 이렇게 4단계의 연산을 카메라 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는 뭘까요? 카메라가 일단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뒤쪽으로 훅 하고 물러나야 돼서 T 벡터가 지금 00-10 뒤로 마이너스 10만큼 가고요. 다음에 런은 런에서는 카메라 좌표는 고정이 되어 있고 아니네. 카메라의 로테이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R 벡터가 R 행렬이 있는데 T하고 R 중에 R을 각도를 계속 5도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카메라는 10만큼 뒤로 가서 이 주변을 뱅글뱅글 Y축 방향. 여러분들 이게 Z, 이게 X, 이게 Y잖아요. Y축 방향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도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짤 거고요. 일단 이거 한번 보시고서 시작할까요? 22번.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와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영역들을 돌고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결과처럼 보이시지만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돌고 있는 중입니다.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 박스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만 지금 뱅글뱅글 주변을 돌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예제는 요 세 가지 부분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픽스드 코디네이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는 원점 안에서의 앞서서 예제에 보시면은
원점 주변에서의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픽스드 코디네이트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기에 좌표계가 고정되어 있고 나는 물러난 다음에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나는 뱅글뱅글 돌아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션 했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픽스드든 뉴 코디네이트든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카메라는 워낙에 원점 좌표계를 기준으로 뱅글뱅글 도는 것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픽스드 코디네이트 형태로 보셔서 처음에 로테이션 한 다음에 내가 뒤로 트랜슬레이션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에 물체가 있을 텐데 여기 이게 원점이에요. 이제 내 눈알이 여기 있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 거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뒤로 뺐다. 그럼 픽스드기 때문에 로테이션 한 다음에 왼쪽에 붙여서 트랜슬레이션.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로테이션 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 똑같은 픽스드냐 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카메라는 원점을 고정을 해놓고 내가 원점 주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픽스드를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결과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숙제 7번하고 관련된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제 7번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마우스를 가지고 이 녀석을 왔다 갔다 하는 예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23번 예제인데요. 네, 마우스는 여러분들이 이벤트 클래스 위저드로 추가하시면 되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봤는데 음면 처리도 안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이만하고 뒤에 있는 거 요만하게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할 겁니다. 여기 마우스 클릭을 하고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좌우로 움직이면은 오브젝트가 좌우로 회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서 이게 X축, 이게 Y축, 이쪽 방향이 Z축이니까 좌우로 움직이면 Y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겠고요.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위아래로 X축 방향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가 넣은 거고요. 그래서 X축으로 움직이면 Y축 회전, 그 다음에 Y축 방향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녕하세요, X축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드는 게 23번 예제에서 이 예제를 이용하고요. 여러분들이 7번 숙제를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이라 이제 어려우니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좀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On Mouse Move, UWND라고 하는 객체 안에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윈도우 창에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항상 이 On Mouse Move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미 자리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 코드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는 MK L버튼이라는 변수예요. 정확하게는 변수이고, 이건 윈도우즈가 이렇게 MS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저한테 탓하지 마시고요. 여기 플래기 들어오고 포인트라는 게 들어와요. 그럼 플래기 L버튼이면 마우스 왼쪽 거를 네가 누르고서 움직이고 있구나, 온 마우스 무브로. 그런데 그대의 좌표는 포인트 안에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조금 복잡한 연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만들어져 있는 23번 예제를 보시면은 여기 클릭하고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요, 완벽하게 X축 방향만 움직이지 못하고요, 약간 올라갔다 또는 약간 내려갔다 이럽니다. 내가 좌우로 움직이려고 해도 Y 방향으로는 약간씩의 변화가 있죠. 그러면 내부에서 코드 처리할 때 이게 왼쪽에 좌우로 움직이라는 건지 위아래로 움직이라는 건지 혼동스럽기 때문에 포인트, 현재 들어온 포인트 값이에요. 좌표 안에는 X좌표, Y좌표 두 개가 있습니다. 뭐 2차원이니까. 여러분들 윈도우 다 2차원이잖아요. X값하고 Y값이 있는데
그걸 저장을 해놔서 PT 올드 바로 전 스택백 값하고 두 개의 차이를 빼봅니다. 그러면 자 dx dy가 나올 거예요. 즉 속도가 나오겠죠. 내가 현재 여기였는데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가 이 상태고 방금 전 값에서 x 값을 뺀 게 dx에 들어가 있고 그때 y가 얼마만큼 높은가 dy에 있어요. 그럼 abs라는 게 있습니다. absolute 절대값을 뜻하는 거고요. dx하고 dy의 절대값 중에서 큰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요게 dx고 요게 dy입니다. 절대값으로 표현했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가로로 움직이라는 얘기죠. dy는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dx가 dy보다 크면 바로 이 부분 절대값 dx가 dy보다 크면 이때는 예,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로테이션 y만 하겠다. 그리고 반대로 dy가 dx보다 크면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dx 성분, 이게 dy 성분이니까 dy가 dx보다 크니까 이거는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 분리자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것도 여기는 S문 이쪽은 Y축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이 부분에 적절하게 로테이션 Y 넣어주시고 이 부분은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니까 카메라에서 보시면 X, Y 이렇게 Z축이 되어 있잖아요. 얘는 바로 이 부분 로테이션 X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값만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7번 예제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저한테 중간중간에 일단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카메라 파라미터를 여기서 고칠 것인가 Ucam이라고 하는 Ucam 안에 보시면 T하고 R이 있잖아요. T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이쪽 R에 여러분들이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를 대입을 하시면은 카메라를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움직이는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능은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마다 필요할 거라서 7번을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 만들겠는 분들은 나중에 그냥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 체크 하나 안 하면 되죠, 뭐, 그죠? 대부분 숙제 많이 하신 분들은 뭐 7번 다 물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잘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HV는 V'이 됐겠고요. 얘는 오브젝트 자체의 회전, TR은 카메라 자체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입니다. HC가 되겠고, 자 TR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R을 로테이션 Y와 로테이션 X의 곱으로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다 드렸고요. 로테이션 X 할 거고 로테이션 Y 할 겁니다. 그걸 순서대로 X 곱하고 Y로 하는 경우와 Y 곱하고 X로 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구나. 이 두 개 순서도 한번 바꿔보시면은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재미로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하는 숙제들 다 뭐 거의 1, 2점, 뭐 5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뒤에 가면 뭐 300점짜리 숙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기초적인 내용들이니까 열심히들 빨리빨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였지? 이것도 숙제였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건 숙제가 아닌가요? 이 자료는 숙제가 아닌가 보다. 네, 이건 강의 자료네요. 빵 터지네. 자, 그러면은 이 히든 서피스 리무버라고 카메라 워크 두 가지가 붙었을 때 뭔가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뭘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든 서피스 리무버를 지난번 예제에서 Z축 위에 눈알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돌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카메라가 돌아다니게 되면 여기를 먼저 노멀 벡터를 구해놓으면 안 되겠죠.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을 때를 고려해서 노멀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멀 벡터는 방향 벡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쉽게 말해서 이 카메라가 돌아다니고 있는 걸 고려를 하지 않고 노멀 벡터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가 돌아다니고 있어도 노멀 벡터는 정면을 향해서만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뭔가 처리를 잘못하시면은 카메라는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앞쪽 방향은 계속 저 방향만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방향에서 이게 까만 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앞면이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쪽 면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만 이쪽만 보이라고 되겠죠. 카메라가 움직이게 되면 디렉션 벡터, 노멀 벡터도 카메라 좌표를 고려해서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냥 Z축하고 노멀 벡터의 내적, 그러니까 n의 Z값만 의미를 갖겠죠. 왜냐하면 Z는 이때 001이기 때문에 001이고 이때 n 벡터 nx, ny, nz가 있어서 얘네 두 개의 001과 크게 쓸게요. 도트 프로덕트 nx, ny, nz를 해주면 결과는 항상 nz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눈이 Z축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값이 양수인가 음수인가만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카메라 좌표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멀 벡터가 있고 HC를 곱해서 Z를 보면 될까? 이게 맞을까? 이런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멀 벡터는 카메라 때문에 변환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Z 값을 봐야 되나? 이 수식을 뭘로 해야 될까? 카메라가 돌아다닐 때의 히든 서피스 리무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쉬었다 하겠습니다.